안녕하세요. 주니어 멘토 국기 이현웅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세 가지 주제, 밥, 약,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저는 선택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뭘 먹을래 하는 질문이 저 너무 어려워요. 뭘 먹을래 하면은 그래도 나름 생각을 또 해요. 생각을 해가지고 떡볶이는 어때? 이러면은 떡볶이 맛있고 괜찮은데 떡볶이는 매워서 싫어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떡볶이는 매워서 싫으면은 막창은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막창은 안 매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창은 또 살쪄서 싫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은 뭘 먹고 싶을까 해서 물어보면은 보통 이런 대답이 나와요. 아무거나. 저는 이 아무거나라는 대답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거 먹어야지 먹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해놓고 다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거나라는 그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아무거나는 내 입맛과 취향에 맞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먹었던 음식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식단 의자가 편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알아맞히기 전까지는 절대 응이라고 하지 않을 테다. 하지만 너무 늦게 찾아도 짜증낼 테다 라는 뜻이래요. 되게 어렵죠.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이렇게 아무거나 고르다가 처음에 골랐던 떡볶이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진료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진료실에서 약을 지을 때 이렇게 기침하는 환자가 와요. 기침하는 환자가 오면은 그냥 약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환자를 열심히 이렇게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료를 합니다. 기침은 언제나 얼마나 되었는지, 2주는 넘었는지, CT는 찍어봤는지, 염증 양상은 있는지, 오한이나 전신 증상은 있는지 이런 걸 열심히 감별을 해서 비염일 수도 있고 기침이 폐렴이나 천식 아니면 감기일 수도 있죠. 단순 감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심되는 질환들을 쭉 써놓고요. 그 중에 룰아웃을 통해서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병이 나오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약은 잘 모른다고 아무거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진단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병원 안 간다고, 나는 집에 누워만 있으면 된다고, 한숨 자면 낫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냥 감기면 괜찮은데 폐렴이나 천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집에 다들 이렇게 전문가 한 분씩 계시잖아요. 엄마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도 되게 병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아프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판코레이 먹으라고. 그리고 다리가 아파요 엄마 그러면은 현아가 그거 저기 위에 있는 판코레이 먹으라고. 엄마 이번에는 기침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판코레이 먹으라고. 저희 어머니는 모든 질병에 판코레이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위험하기도 한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밥도 어렵고 약을 주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꿈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이걸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좀 좋게 얘기하면 비계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게 노가다 현장, 막노동 현장에서는 이거를 아시바라고 합니다. 아시바는 그 건물에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있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시바 설치 작업을 중학생 때부터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좀 집안이 조금 사정이 안 좋아서 막노동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막노동을 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시바를 보면은 좀 가슴이 뭉클한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꿈은 아무거나 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 꿈에 대한 신념은 조금 시크하다? 시니컬하다? 라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꿈이 어딨어? 내가 가장 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편한 직업을 선택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과 문과를 선택할 때 당연히 이과를 선택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문과 이과를 고려하지 말고 이과를 가렴, 그게 훨씬 돈 벌기 편하단다. 그래서 저는 이과를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과를 선택하고 수능을 볼 때쯤 됐어요. 수능 2달 전에 9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현아가 너 이렇게 가면은 4년제 대학교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철렁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막노동을 평생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또 심지어 막노동을 좀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현영아, 나는 꿈이 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가 아니고 아버님께서 젊으실 때부터 항상 꿈이 아침 7시에 양복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 너무 부럽대요. 자기는 항상 이렇게 막노동 옷을 입고 아저씨 소리를 들으면서 흙이랑 페인트 같은 거를 잔뜩 묻히면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복 입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공부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갑자기 너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2달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9월이 정말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진짜 막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공부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적은 제가 바로 서울의 H공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H공대에 입학을 하고 처음엔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그 H공대 입학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이렇게 정문을 들어가다가 합격 소식을 들었거든요. 전화 추가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정문에 서 계시던 저희 학생부 선생님께서 저한테 네가 붙었냐고, 설마 붙었냐고 이런 식으로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이변이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저도 그게 도취돼가지고 20살 때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거기 되게 놀기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꿈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내 꿈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제가 굉장히 컴맹입니다. 얼마나 컴맹이냐면은 제가 카카오톡을 못 깔아가지고 동생한테 깔아달라고 그랬었어요. 동생한테 깔아달라고 그러고 요즘 페이스북을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주니어 멘토 하려면 페이스북 아이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만들 줄을 몰라서 옆에 계시던 주니어 멘토분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페이스북도 깔아주고 아이디도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이런 제가 컴공을 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나는 컴공 졸업하면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잘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인 이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컴퓨터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바로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요즘 다시 재방영을 하고 있던데 이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이 막 야망, 권력, 재물 이런 걸 다 가진 것 같고 사회에서 각광받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 의사가 너무 하고 싶다. 꿈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라는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우연히 그 유근이라는 학생을 보게 돼요. 유근이라는 학생은 97년생이면 지금 멘티 분들이랑 비슷한 나이죠. 그리고 그분은 초등학교, 남들이 초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닐 만한 나이에 이미 대학교에 입학한 그런 되게 천재 소년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여기 앞에 서 있는 이현왕은 유근군보다 7살이나 나이가 많은데 대학교 입학은 한 10년 더 늦게 했고 졸업도 막 대학교 10년 다니고 이래가지고 엄청 늦어진 상황이에요. 여튼 이런 훌륭한 송유근이라는 분이 TV에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거기서 리포터가 유근군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가 재밌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근군이 했던 말이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아니요, 저도 하고 싶은 일 많아요. 하고 싶은 일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감동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컴공을 다니고 있잖아요. 컴공을 다니고 있는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수였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재수를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그 노는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그때 막 연애도 하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당연히 망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원래는 4년제 대학도 힘든 그런 학생이었는데 재수를 했으니까 저는 그때 제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2달 만에 홍대 가가지고 그렇게 재수 실패하고 삼수를 하게 돼요. 삼수는 제가 좀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좀 학원에서도 좀 독종으로 유명했었는데 잠잘 때 단어장 얼굴에 엎어놓고 자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단어 외우고 밥 먹을 때도 계속 공부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오줌 싸는 거 아까워서 물도 하루에 2번만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진짜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1등을 하고 너는 당연히 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기대를 막 했었죠. 아, 나 어디 의대 가지? 나 막 서울대 의대 가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여차저차 해서 다시 사수를 하게 돼요. 근데 사수를 하니까 그 삼수할 때만큼 그 파이팅이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름 열심히 했어요. 꽤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의대 하나, 치대 하나, 한의대 정도 이렇게 원서를 집어넣었었는데 의대랑 치대는 떨어지고 한의대만 붙었었어요. 그래서 한의대 가야겠다 하고 이제 모든 책, 그 4년 동안 했던 책을 싹 모아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버리려고 내놓고 이제 한의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멀리 돌아와서 의사가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의사를 못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막 울면서 책 다시 막 집안에 넣어가지고 아빠 나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아빠 나 의사 너무 하고 싶어요. 1년만 더 해볼게요 해가지고 저는 그 책들을 모아서 오수를 하게 됩니다. 오수를 하기 전에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수능 때마다 이렇게 막노동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막노동을 막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오수를 했는데 진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수능을 5번이나 보니까 그 수능 모아놓은 기출서 같은 걸 보는데 제가 다 본 건 거예요. 현역으로 다 본 거여가지고 되게 재미도 없고 심심해서 되게 이상한 거 공부 많이 했어요. 단어장도 뭐 이따만한 거 대학교에서도 안 쓰는 그런 단어장 외우고 막 수학은 오일러, 가우스 막 이런 사람들 원서 막 읽으면서 막 허세 부리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의대 진학에 실패합니다. 또 해야 하는 일이 2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야 되는 일이냐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얻은 교훈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의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침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도 굉장히 슬픈 말 중에 하나인데 나는 한의학 안 믿어 라는 말이었어요. 한의학이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슬펐습니다. 종교의 영역이잖아요.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은. 한의학은 치료 학문인데 왜 치료 학문이 믿고 안 믿고가 있을까라는 말이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한의학이 하고 싶은 일인지도 헷갈렸었고요. 할 수 있는 일인지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게 한의학이 꼭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지도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5년이나 수능을 공부하고 입학을 했는데도 다시 아무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한의대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저희 학교 원탑이었어요. 저한테 했던 말이 형, 한의학 진짜 제대로 해봤어? 한의학 얼마나 재밌는 건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평생 소화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대 입학하고서도 밥을 막 2숟가락, 3숟가락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입학하고부터 미친 듯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입학할 때까지 뭐 양의학이고 한의학이고 안 받아본 치료가 없는데 나아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혼자 들어와서 막 약을 있는 거 없는 거 막 독약 먹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몸을 진짜 고친 거예요. 그 친구가 요즘에 저랑 밥 먹을 때마다 자랑하는데 밥 한 공기 다 먹었다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한의학에 대해서 오히려 더 너무 처음 이미지만 갖고 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의학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굉장히 열심히 이게 제 시간표인데 저희 학교 정규 시간표에다가 그 남은 하얀색 시간도 아까워서 이렇게 시간표를 그리고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 학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자폐를 전문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이었는데
자폐를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자폐는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선진국 기준으로는 2에서 3%, 뭐 많게는 4%까지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자폐 환자가 0.5%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에 자폐 환자가 없을까 하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김영신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일대 교수셨는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분이 한국의 일산에 가서 일산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년간 조사를 하게 돼요. 무려 2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0.5%가 아닌 거예요. 무려 2.63%가 자폐 경향성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막 CNN, 뭐 뉴욕타임스 막 다 실리고, 이 연구 결과는 그 해 뭐 10대 연구에 뽑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대통령상 받고 막 그랬던 연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자폐가 우리나라가 환자가 적은 게 아니고 밝혀지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폐가 치료법이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자폐가 더 중요한 게 인식 개선이 중요해요. 자폐인들이 일반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전시회를 열어서 모인 수익으로 다시 그 굿즈를 만들었어요. 굿즈를 만들어서 다시 팔아서 그 모든 수익을 다시 자폐 환자들을 위해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걸로 하나금융그룹에서도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여튼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꿈도 꿔봤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인데 결국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꿈도 꿔봤습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꿈도 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진짜 꿈은요,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꼭 필요한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꿈은, 저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환자들이 왔을 때 제가 치료율이 높은 한의사였으면 좋겠어요. 꼭 몸만 치료하는 한의사가 아니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한의사가 하고 싶어요. 이건 하고 싶은 일이고요. 그리고 더 욕심을 내보자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자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밥, 약, 꿈,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밥, 약, 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밥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아플 때 약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꿈도 아무거나 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처음에는 아무거나 해야지 어떡해요. 처음부터 스테이크 먹을 수 없잖아요. 처음에 떡볶이도 먹어보고 이렇게 파스타도 먹어보고 하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무거나 안 하려면 지금 아무거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무거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니어 멘토 북이 이현항이었습니다.